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1,500원입니다. 최근 원유값이 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영향으로 차량용 휘발유와 경유 리터당 평균값이 각각 1,500원과 1,3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자, 3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리터당 평균 휘발유 값은 전주 대비 18.8원 오른 1,517.4원인데요. 주유하러 가서 가득 넣으려면 10만 원 훌쩍 넘더라고요. 기름 넣는 것도 무서운 요즘입니다. 두 번째 숫자는 220번째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의장에 이어서 더 기빙 플래지의 재산 절반 이상 기부를 공식 서약하면서 220번째 기부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로써 IT 업계에 흐르고 있는 ESG 경영 기조가 한층 가속화된 것인데요. ESG 경영이란 친환경 경영과 사회적 책임 경영, 경영의 투명성을 합친 경영을 의미합니다. 네이버, NC소프트, SK와 같은 기업들이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지원과 같은 활동들로 ESG 경영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회적, 윤리적 경영인 ESG 경영이 새로운 경영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숫자는 3,500명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올해도 봄꽃을 제대로 즐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울 여의도 벚꽃축제를 비롯해서 전국 봄꽃 축제들이 연이어 취소됐는데요. 그 대신 주요 명소는 철저한 방역과 함께 제한적으로 개방될 예정입니다. 여의도 윤중로 벚꽃길은 다음 달 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통해 총 3,500명에게 벚꽃길을 개방합니다. 또 실시간 벚꽃길, 라이브 콘서트, 북 콘서트와 같은 온라인 행사들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봄 향기를 맡지 못한 아쉬움을 온라인으로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네, 마지막 숫자는 등번호 99입니다. 99번을 등에 새기고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유현진 선수가 대체불가 선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빅리그 30개 구단에서 대체불가 선수를 한 명씩 선정한 건데요.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유현진을 꼽으며 마운드에 없어서는 안 될 대체불가 에이스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현진 선수가 건강하게 시즌 준비해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요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음식을 시키거나 택시 플랫폼으로 택시를 부르면 어디쯤에서 오고 있는지 위치가 추적이 됩니다. 또 재택근무가 시작되면서 일부 기업에서는 GPS를 활용해 직원의 근태를 관리하기도 하는데요. 업무 중에 노동자의 위치가 GPS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방안이다. 아니다. 지나친 사생활 침해고 과도한 감시행위다. 자, 업무 중 GPS를 통한 위치 제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반찬 토론은 목요일 전문 코너인데요. 네. 왜 화요일 날 오셨습니까? 저는 이 시간이 매일 된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요. 네. 매일 나올 수 있어요. 자리를 좀 노리겠다. 네,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죠. 네. 자, 저희가 퀴즈를 2부에서도 드리면서 나오신 게스트분들이 그 힌트를 좀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요? 예. 퀴즈 한 번만 더 나갈게요. 네. 사전적으로 유동성이나 이동성, 기동성을 의미하는 단어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각종 서비스나 이용 수단을 폭넓게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자, 1부에서도 얘기했던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이나 택시 애플리케이션도 이 모빌리티 플랫폼에 속하는데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모빌리티, 2번 모바일, 3번 큐티.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가 있을까요? 힌트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뭐야? 제가 정확히 지금 제가 정확히 잘 답을 모르겠는데요, 이거. 아, 그래요? 네. 예. 이런 또 힌트는 처음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GPS를 통한 동선 파기라는 게 우리가 배달앱이나 택시 이용할 때
얼마나 걸리는지 이렇게 뭐 점선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위치 정보 시스템 GPS라고 하죠. 그걸 예. 활용해가지고 인공지능 기술 바탕으로 한 예측 시스템인데, 뭐 예를 들면 택시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앱을 통해서 우리가 배차를 받게 되면 예. 그 배차된 그 차의 위치가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예, 그렇죠. 차량이 조그맣게 해서 이동되는 모양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예. 이제 요즘에 배달 앱 같은 경우도 뭐 저도 많이 시켜 먹는데 배달원의 위치가 뭐 자전거지 아니면 오토바이인지 자동차인지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 집 가까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여기다 더불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재택근무를 시행하죠. 예. 그래서 이제 주 52시간 시행 당시 시점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새로 생겨났는데,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제대로 하는지, 이 사람이 근무 시간에 집에 안 있고 어디 나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좀 보기 위해서도 활용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업무용 휴대전화 앱에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차량에다가 이 GPS를 장치를 설치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한 IT 기업에서는 그 위치 정보 시스템 기능 활용해가지고 근무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또 제작하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프로그램에 재택근무지 GPS 정보 미리 입력하면은 해당 위치 100m 이내에서만 이제 출퇴근이 가능한 건데, 결국에는 뭐 사실은 저희도 그 앱이라든지 여러 인터넷 사용하면서 그 위치 정보 동의하잖아요. 예, 예. 우리도 사실은 그 위치 정보가 뭐 여러 회사들한테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나의 어떤 움직임을 회사랑 그다음에 고객들이 파악하고 있다라는 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신 거죠. 본인의 동선이 다 노출이 되고 공개가 된다. 네. 이게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고요. 그렇습니다. 유튜브로 조셉팡님께서는 전민기 팀장님 오늘도 반갑긴 한데 힌트가 좀 몹쓸 힌트네요라고. 아니 미리 좀 저한테 그걸 힌트를 주시지 그냥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예, 저희는 원래 다 갑자기 여쭤봅니다. 네, 그 질문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예, 이거. 갑자기 여쭤본 분들 중에 가장 몹쓸 힌트를 오늘 주셨고요. 그리고 이기 선상님께서는 형제님 배 아프세요? 불편하신 것 같은데라고 하셨는데 오늘 좀 불편해 보이셨나 봐요. 배 아픈 게 아니고 오늘 허리가 좀 안 좋습니다. 이지화 천사님께서는 퀴즈 낼 때 좀 형진 아나운서님 귀찮게 해달라고. 제가 요즘 힌트 질문 드리면서 좀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 제작진이 좀 굉장히 귀찮게 하고 있어서 예. 좀 불편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없으십니까, 오늘 팀장님? 아니 그거 뭐 개인의 어떤 생각에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할 말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네. 이게 지금 GPS를 통한 동선 파악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네. 사실 업무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정보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편리하긴 해요. 예. 왜냐면은 이제 배달 뭐 몇 분 남았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왔는지 궁금한 입장에서는 예. 그 보여주는 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좀 호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은 시간만 고지해도 됐던 것들을 예. 어디 가고 있는지까지, 그리고 심지어 뭐 차가 막혀가지고 어디 오래 서 있으면 전화가 온다는 거죠. 왜 거의 다 와가지고 안 오시냐라든지. 예. 그 좀 그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특히 배달 앱의 경우는 중간에 뭐 다른 뭐 집에 들렀다 오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물건을 동선에 따라서 이제 배달을 하시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좀 재촉받게 되면은 마음이 급해져서 서두르게 되면은 좀 사고의 위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알릴 필요는 있는데 예. 실시간 위치까지 알려주는 게 필요할까? 예. 사실은 과해지면 과해질수록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편리함은 커져가지만 그게 필요 이상일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과거에 전화로 음식 배달하던 시절 생각만 하면은 정말 말 그대로 TMI죠. 예전에 우리 잘 기다렸잖아요. 전화해가지고 무조건 왜 안 오죠? 조금 전에 출발했습니다 해도 기다렸었는데 예, 예. 그 동선까지 우리가 쭉 보면서 마치 뭐 경찰도 아니고 예. 과도한 정보 제공에 좀 소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애청자 여러분, 이런 GPS를 통한 동선 파악,
지나친 사생활 침해다, 아니다,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하다.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 또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또 전민기 팀장과 제가 그냥 역할을 나눈 것뿐이고요. YTN 라디오의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팀장님은 이게 좀 사생활 침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좀 과하다는 측면에서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중엔 그러면은 뭐 화면으로 공개될 것 같아요. 마치 CCTV처럼 이 사람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신호에 예.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이게 뭐 어디까지 우리가 공개해줘야 될 건지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편리한데 사실은 재택근무 있잖아요. 예. 우리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생각하고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더 신중히 찬반에 응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0928번님께서는 재택근무자에게 적용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직원들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건데 마치 소유물인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업무 효율이 떨어지거나 사고가 생겼다면 모를까 동선까지 본다고 하면 일하기 싫을 것 같아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9180번님께서는 모빌리티 회사 운영 입장에서는 회사의 차량이 여러 대일 경우 관리 차원에서 GPS를 장착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량 분실이나 도난 관리 등에 또 활용이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화물 운송 회사 UPS의 경우 2008년 1,500대 정도의 배송 트럭에 GPS를 부착한 이후 지금은 거의 모든 트럭을 비롯해 직원들의 모바일 기기에 내장된 GPS 활용하고 있는데, 덕분에 그 실시간 배송 추적도 가능해졌고요. 이런 상황을 보면 기술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어떤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예. 이 기업이 스마트 기기 활용해가지고 직원들의 행동을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건데, 예. 그것을 이제 관리 당하는 입장에서는 좀 감시당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 직원들의 행동을 기업이 감시하는 그런 노동 감시 형태를 전자 노동 감시다, 이렇게 예. 좀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라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 예. 이 보고서를 보니까 정보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상담 건수가 2012년에 169건에서 이게 169건에 달했는데 2007년에 42건이었어요. 예. 거기에 비해서 4배 이상 증가한 거고, 2014년에 발표한 거니까 이것도 거의 10년 전이란 말이죠. 예.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훨씬 뭐 어마어마한 수치에 도달해 있을 것 같은데, 그 2013년 10월에서 11월에 인권위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해서 15세에서 59세 근로자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CCTV 설치, 위치 추적, 통화 내역 녹음, 이런 정보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한 거고, 예. 그때 당시에도 응답자의 62.3%가 이 위치 추적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가장 좀 심각하게 생각들 하고 계셨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더 강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2014년 이후로는 이 발표 자료가 없네요. 자, 그러면 팀장님, 네. 우리 그냥 생활 속에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는 팀장님은 성격이 굉장히 급하시고, 네. 화도 잘 내시고, 택시 부른 다음에 오는 거 확인 안 하십니까? 저는 근데 그걸 막 이렇게 계속 보고 있진 않아요. 예. 그리고 그게 보고 있다고 해서 그 택시가 더 빨리 오는 거 아니잖아요.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요? 10초라도 더 빨리 온다고 하면 계속 보고 있겠죠. 예. 그러나 이미 잡힌 상황에서 그 교통 상황에 따라서 오시는 건데, 그거 전화해가지고 왜 다 오셔가지고 안 오시냐 이렇게 막 화내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좀 과합니다만. 예. 아니, 그러면 음식 시키고 어디쯤 오는지 확인 안 합니까? 아니, 뭐 너무 안 올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데, 예. 그걸 뭐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예. 아. 그거 계속 보고 계세요? 그리고 계속 왜 안 오냐고 막 전화하고 그러세요? 아니요. 안 오냐고 전화하진 않는데 예. 좀 가끔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시간이 이제 고지가 되잖아요. 줄어들잖아요. 예. 네, 근데 그 위치까지 꼭 봐야 할 그런 이유가 있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제가 좀 잘못한 사람 같네요. 제가.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업에서는 사실 영업선의 경우 각 지방에 흩어진 직원들이 일하는지 사실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치다, 이런 또 의견도 있는데, 그렇죠. 또 최근 재택근무 관련해서도
직원들의 위치 정보 확인해서 근무 상황을 관리하는 데 또 활용하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회사 안에 우리가 눈으로 바로 코앞에 보고 있어도 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뭐 그게 집에 있다고 위치 추적한다고 그분들이 일할까요? 이제는 자기가 성과 낸 만큼 또 회사에서 인정받는 그런 세상인데 예. 이 뭐 어린애들도 아니고 집에 있나 없나 감시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지금도 그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근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자율권이 상당히 많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내가 어느 정도 일했니 업무 양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 시간으로서 그걸 채우는 그런 세상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왜 범죄자들의 위치 추적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진행이 되잖아요. 예. 이 범죄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뭐 위치 추적 발찌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노동자에게는 너무 좀 그런 논의 없이 기업이 좀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있어요. 저는. 예. 그래서 국제노동기구가 이미 20년 전에 채택한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 위한 그 실행 규약 보면은 근로자에 대한 연속적인 모니터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보건 안전이나 사용자의 재산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만 한정한다. 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10년 전에 사업장 전자감시를 규제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개인정보 보호 촉구하는 일련의 판결을 계기로 해서 과학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그 부작용을 치유하는 데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유명 제약사가 영업사원들에게 업무용 태블릿 PC 지급할 때 거기다가 이제 개인 위치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요구하면서 좀 논란이 일기도 있었거든요. 어딘지 확인하려고 영업사원들. 예. 좀 많은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3월 62번님 절대 사생활 침해라 생각되지 않는다의 한 표입니다. 슬라생 화이팅 반찬 토론 재밌어요. 영원하길 바랍니다 하셨고 0524번님 배달 중에 화장실이나 주유를 해야 하기도 하고 어쩔 땐 집에서 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맞고요. 적어도 픽업 후에 위치 정보 노출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또 하셨습니다. 4631번님 택시기사인데요. 과도하다고 봅니다. 시간만 보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0928번님.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근로자들 GPS로 동선 파악하시고 근로자들 핸드폰으로 상사 또는 오너의 위치 정보도 실시간으로 전송해 주십니다. 관리자분들도 일 잘하고 있는지 서로 확인합시다. 예, 이렇게 괜찮은데요. 출장 나갔다 들어오실 때 다들 들어오겠네요. 예. 9233번님 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통제하는 상황으로 이미 접어든 것 같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스스로 넘어서는 안 되죠. 라고 하셨네요. 다양한 의견들 감사하고요. 자, 사례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건 우리의 의견이 일치할 것도 같은데 산불감시원의 업무에서 GPS 기반의 스마트 단말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전기로 좀 상황을 보고했는데 지금은 스마트 단말기로 산불감시원이나 전문 예방진화대가 산불 영상과 발화지를 중앙 산불 상황실로 전송해서 산불에 대응을 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도입 초반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모든 분들이 또 활용하고 있고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당시 산불 감시원 분도 30분 넘게 바뀌지 않으면 상황실에서 바로 호출이 와서 뭐 화장실도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이제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산불 이렇게 하시다가 쓰러지신다든지 했을 때는 사실은 그 위치 추적 통해서도 그분들을 구해내야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예. 이런 위치 추적 좀 법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게 이제 현행법상 상대방의 동의만 있으면 위치 추적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 앱 같은 거 깔 때 거기서 동의할지 말지. 예.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앱을 사용할 때만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법적으로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기업들이 아까처럼 요구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 들어가가지고 저는 위치 정보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상황이 돼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재택근무 매뉴얼도 또 등장을 하고 있고요. 예.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보면은 정보 주체 동의를 얻지 않은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택근무자부터 그 위치정보를 수집하려면 사전에 수집 이용 목적, 항목, 정보 보유 이용 시간 이런 것들을 동의하거나 거부가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상황상 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대다수가 회사에서 위치정보 추적 동의하는데 예. 저는 거부합니다라고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지한 후에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 되는데 예. 이제 뭐 갑을 관계에서 이 동의가 의미가 없죠, 과연 사실. 동의가 될 것인지 이런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네요. 예. 2803번님은 위치 추적은 족쇄라고 또 말씀하셨고요.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지화 천사님께서는 사생활 침해 아니다. 모바일 주문하면 당연히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건 당연하다. 개인정보를 누출하지 않으면 배달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안 되지 않은가. 편리성으로 배달 서비스 이용하면 개인정보 누출은 당연하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조금 다른 논지의 네. 개인정보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네. 기술 발전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이건. 오늘도 뭐 저희 이야기 나눠봤지만 항상 좀 의견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세상이 좀 빠르게 바뀌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법률 같은 게 제대로 마련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좀 미리 앞서서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사실은 생기는 문제고 저희도 참 반찬 토론 통해서 이런 문제 여러 번 다뤘잖아요. 법이 좀 느려. 예. 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산업 환경 변화에서 좀 생각해봐야 할 일들이고 뭐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미리 좀 사실은 요 비슷한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인 논의를 좀 할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강하게 본인들의 좀 의견을 내주셔야 또 어떤 의견들이 좀 더 힘을 받는지 우리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힌트는 가장 긴 글자가 아닐까 싶네요. 뭘 이제 와서 뭘. 중간에 생각이 났어요. 됐어요. 네. 자,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1번 모빌리티였고요. 3168번님께서는 정답 2번 모바일입니다. 그냥 찍어요. 3880번님 3번 큐티. 형진이 큐티 하셨는데 이런 분 선물 드리면 안 되나? 자, 저희가 제작진이 추첨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흘러나온 노래 쿨의 아로하인데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옆에 제 사진이 걸려 있는데 제 사진이 그 쿨의 이재훈 씨를 닮았다고 오늘 하루 함께 해준 PD께서 이 노래를 또 선곡을 했습니다. 전혀 안 닮은 것 같은데. 자,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매일 클로징 때는 좀 음식을 추천해 드리는데 오늘 추천 음식 낮에는 봄 기운이 완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나물을 넣은 비빔밥 추천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